안녕하세요. 석유화학협회 김평중 본부장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고요. 그래서 또 길게 하면 또 미덕이 아니라서 저는 이제 이 화학산업에서 왜 순환경제가 중요한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개념으로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이제 이 화학산업은 그 출발 원료가 석유입니다. 우리 이제 근대 그 석유가 개발된 게 1859년이니까 이제 뭐 역사로 치면 150년 정도 좀 넘었고, 그다음에 우리 플라스틱의 원료인 이제 고분자가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게 1940년대 정도니까 뭐 벌써 한 6, 70년 정도쯤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제 석유를 원료로 하고 있고요. 지금 끝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이제 수요하는 곳은 뭐 전자, 전기, 자동차, 건설, 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에도 이제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사용되는 제품은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전체 수요의 대략 한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저희 화학 산업은 이제 그 만드는 제품 자체가 소재다 보니까 일반 그 B2C 제품들 업종과는 달리 사실은 이 화학 산업이나 석유화학 산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요. 어쨌든 이제 그 우리 철강과 함께 이제 대표적인 소재 산업에서 각종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을 하고 있으면서 세계적으로 보면 화학 산업 생산액 5위, 그다음에 저희 에틸렌이라고 하는 기초 원료 생산액 기준으로 보면 세계 4위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제 화학 산업 강국이고요. 물론 이제 플라스틱도 세계 4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제조업에서도 뭐 반도체와 함께 제조업 생산 수출 면에서 뭐 세 번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근데 저희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저희 플라스틱이 저희 석유화학 화학 산업에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뭐 화학 산업이 사실 또 보면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과 함께 성장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 플라스틱 생산과 함께 화학 산업이 이제 크게 발전을 해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어쨌든 이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지금 이제 최근에 발표된 OECD 보고서를 보면 플라스틱이 지금도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일회용품 등 사용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2060년까지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이 12억 톤으로 해서 지금 2019년 대비해서 보면은 거의 한 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플라스틱의 원료가 석유,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관점에서 특히 온실가스 배출도 같이 따라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왼쪽 그림과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플라스틱 제품 생산 증가율보다 사실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이 더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위기감이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는 뭐 아시는 대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 그러니까 탄소 제로죠, 탄소 중립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ESG 경영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것들은 탈석유, 탈플라스틱으로 저희가 유결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석유를 원료로 해서 산업이 시작한 지 지금 석유화학 산업이 이제 얼마 전에 창립 저희 5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 동안에는 산업의 어떤 사이클의 변화만 있었지 산업 어떤 커다란 이 변화는 없었는데, 사실은 이 탈석유, 탈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산업 구조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글로벌 화학 기업들은 뭐 적극적인 대응 전략과 투자를 통해서 지금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와 기술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SK지오스에서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기업 대비해서 보면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준비하고 있는 어떤 수준, 대응 역량 부분은 굉장히 좀 크게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저희가 이런 노력을 좀 빨리 저희가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향후에 어떻게 보면 산업이 성장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노래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 대표적인 이유가 탄소 국경세입니다. 뭐 이제 EU가 이제 2023년도부터 이제 뭐 플라스틱 등에 대해서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 2027년부터 이제 그 EU에 수출하게 되면 이제 배출권을 이제 구매를 의무화할 예정인데요. EU 대부분의 이제 환경 정책이 그렇듯이 EU가 먼저 시작하면 다른 나라가 이제 따라가는 그 양상 항상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EU가 이제 탄소 국경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니 미국도 지금 올해 6월달에 비슷한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한 상태이고요.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인데,
이번에 저도 중간 선거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관심 있게 봤으나 민주당이 어쨌든 승리로 기결이 돼서 아마 이 부분은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미국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화학산업 특히 석유화학에서 EU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 비중이 각각 10%에서 합치면 20%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EU 같은 경우는 이제 2027년부터 미국은 아마 이거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만 유럽과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원료와 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저희가 부담을 안게 돼서 결국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ESG 공시 의무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EU에서 제일 먼저 2024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를 발표를 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24년도부터 이제 공시 의무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EU와 미국의 차이는 이제 EU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성 실사침, 저희 공급망 실사법이라고 했는데요. EU에서 생산하는 기업 또는 EU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관계인 기업에 대해서는 EU 정부가 당국이 실사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의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스콥 3, 그러니까 제품을 사용 후 외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같이 공시하도록 의무를 했는데 이게 이제 EU와 미국만 문제가 아니고 제일 위에 보시면 국제 지속 가능성 위원회 ISSB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내년 초에 이 스콥 3를 포함한 공시 의무화를 국제적으로 권고를 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EU,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스콥 3까지 포함해서 모든 상장 기업들은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앞에 우리 환경연구원 조지실장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현재 또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 해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UNEP 주도로 해서 그 탈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올해 2월달 그 UN 환경총회에서 177개 회원국이 2024년 말까지 이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이제 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 협약을 예정에 지금 합의를 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그 며칠 뒤면 아마 이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논의가 이제 진행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협약 부분은 이제 원료 생산부터 시작해서 최종 폐기물 관리까지 모든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다뤄질 것이고 물론 이제 세계적으로도 보면 우리나라 이 환경 정책, 환경 규제가 거의 EU와 필착하는 수준의 규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제조업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영향 크지는 않겠으나 어쨌든 여기에 보시면 이제 플라스틱 텍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부분들, 특히 뭐 플라스틱 첨가되는 화학물질 규제라든가 다양한 또 새로운 규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 이제 좀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여기 생분해 플라스틱이 굉장히 폐기물 관리에 중요한 수단으로 지금 EU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국제적으로 같이 일치를 시킬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대응을 좀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탄소 중립입니다. 저희 2021년도 말에 이제 발표된 내용이고요. 저희 이제 정유와 화학 산업은 2030년도에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20.2% 감축을 하고 2050년에는 73%를 감축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받은 상황인데요. 보면 이제 연료 전환, 원료 전환, 뭐 다양한 지금 감축 방안들이 제시는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제시된 목표들이 산업계에서 사실은 실제 이거를 감축선으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제약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이 왜 저희한테 중요한지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어쨌든 이제 2050년까지 최종적으로 저희가 70.3%를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물론 화학 산업이 아까 석유를 원료로 하다 보니 이산화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철강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배출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에너지 절감은 곧 사실 산업 경쟁력 강화이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다른 산업들보다 보면 굉장히 효율이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축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물론 이제 방안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원료, 석유 원료를 대신에 이제 바이오매스라든가 수소라든가 이런 친환경 원료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온실가스가 주로 이제 저희 원유 다음에 납사 NCC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저희 주로 배출되는데 그 석유 부생가스라고 하는 석유 연료를 저희가 이제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로 전환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CO2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연료 전환을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좀 저희가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현재 지금 외부 배출이죠. 스콥 3에서 지금 여기는 우리 폐플라스틱 재활용 부분, 자원 순환 부분 이쪽 부분에서 저희가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CCUS라고) 하는 수단들이 결국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일 텐데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보면 지금까지 산업이 진행이 되면서 한 번도 사실은 뭐 일부 시도는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이게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들이다 보니 새로이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이거를 실제 상용하기 위해서는 또 저희 규제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라든가 다양한 방안들을 또 만들어서 여기에 좀 저희가 같이 또 동시에 추진해 나가지 않는 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도 저희가 같이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뭐 크게 보면 이게 저희가 베인 앤 컴퍼니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딱 뭐 이게 글로벌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업을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지, 그다음에 결국 탄소 중립과 ESG 순환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산업에 굉장히 큰 위협이지만 한편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그거를 신성장, 신사업의 기회로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그 부분에서 저희가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지금보다 이제 속도감 있는 전환.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2030년과 50년에 대한 의무입니다만 ESG라든가 유엔의 탈플라스틱 협약 이런 부분들은 2024년, 2025년 불과 2, 3년 뒤에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굉장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조금 더 빨리 속도감 있게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요 기업별 투자 동향은 순환경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화학적 재활용 관련해서 이제 여러 기업들이 많은 투자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2024년과 2025년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굳이 이렇게 하이라이트한 이유가 보시면 이제 아까 우리 환경부의 정책 부분도 오전에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기업들의 투자 속도와 환경부 정책이 약간 미스매칭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환경부 정책들을 보면 사실 산업계하고 소통 부분이 조금 많이 좀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이게 화학산업의 문제만 아니고 화학산업, 그러니까 화학산업에 생산되는 소재를 활용하는 모든 수요 산업에도 이게 같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어떤 정책 산업과 정책이 같이 가야 됐다는 필요성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이오매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뭐 해외 동향입니다. 해외 동향은 뭐 기업들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원료 생산 기업들이 다양한 패키징 기업 포함해서 제품 기업, 재활용 기업과 다양한 이제 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이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재활용 문제가 사실 요즘에 굉장히 기술이 고도화되어 있습니다만 재질별로 이거를 선별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부족한 상태이거든요. 근데 바스프에서 하는 홀리그레일 2.0이라는 거 보시면 디지털 워터마크를 활용해서 P면 P, PP면 PP 하는 이런 이제 선별하는 기술도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빨리 도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후에 보시면 최근에 이제 다양한 뭐 여러 가지 협의체들이 있습니다만 CPA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들이 모여서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각기 논의만 있어 왔는데 이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화학산업이 요즘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내년에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수급이라든가 어떤 시황을 보면 이제 2024년도부터는 어쨌든 산업이 괜찮아질 걸로 예상은 되는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규제와 의무가 동시에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이 순환 경제 부분에 대한 관심과 투자 이런 쪽 등을 통해서 저희가 미래 경쟁력을 확보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